거기 딱 넘어가면 북한 군인들이 없어요? 있죠. 초소가 100m, 1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은. 그리고 그 200~300m 간격으로 CCTV가 지금 북한 쪽에 달려 있고, 뭐 지뢰가 뭐 묻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철책은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중국 건너편에서 바라보다가 어디로 넘을지 이제 한 서너 시간 정도 관찰하다가 제일 만만해 보이는 곳으로.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들었던 기억은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 시간대에 군인들이 초소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건너야지라고. 그리고 해가 딱 떨어지는 시점이니까 제가 물에 들어서서 건너가면 아예 어둠이 딱 덮이겠다.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을 하셨네요. 새벽 시간에 또 근무를 서잖아요. 근데 인간이 제일 나약해지는 게 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다라고 하는데 전 초저녁에 실패하면 새벽에 건너야겠다라고 이제 뭐 안 되면 저는 발각되면 다시 중국에 건너왔다가 다른 곳으로 건너야지 될 때까지 한다라는 각오가 있어가지고. 근데 갔는데 안 잡혔어요? 그래서 그 군인 2명이 실제로 내려와서 초소가 2층짜리거든요. 네.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아 얘네 밥 먹으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내려와서 건넜는데 이제 초소에 한 명이 더 있었죠. 그래서 얘가 교대로 밥 먹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었고요. 그래서 그 군인에게 발각이 되어서 발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군인이 먼저 저를 막 총 개머리판으로 때리기도 했었고 얼굴은 한 번 정도 맞았고 가슴을 좀 많이 맞았는데 그냥 아프진 않았지만 하도 긴장한 상태니까 뭐 아픔을 느끼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막 아픈 척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길래 꿇고 이제 배낭 짐을 벗어라 해서 벗고 이제 걔도 느꼈겠죠. 얘는 간첩 아니면 뭐 아무튼 수상한 애다. 그래서 그 짐을 막 쏟았는데 막 오리온 초코파이 나오고 이제 막 가방에 혹시 뭘 들고 가셨어요? 제 옷이랑 이제 제가 블랙으로 옷을 따로 사 입고 이제 건넜는데 평소에 입었던 옷이랑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뭐 라면이랑 초코파이랑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밑에 여권이 있었고 비닐로 다 싸가지고 지갑이랑 네. 핸드폰을 허리에 찼었고요. 그리고 팔에 칼도 사실 있었는데 찌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람을 찌른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 가방에 쏟을 때 이제 비닐에 싼 여권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제가 용기를 낸 게 여기서 더 주저하면 이대로 붙잡혀서 그냥 간첩으로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친구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고요. 떨어뜨린과 동시에 네. 발을 잡으셨구나. 그 막 엎치락 뒤치락 했었고 뭐 이걸 어떻게 설명이 저는 UFC를 주로 보는데요. 아무튼 그 친구가 소리칠까봐 그냥 입을 틀어막고 막 덜멩이 잡아서 얼굴 찍고 했는데 제 손도 막 찍어서 피나고 이제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더 안 움직이길래 일어나서 막 그 떨어진 그 방송에서는 막 간첩 아니냐 뭐 그 짐을 다 버렸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악플들이 많이 날리긴 하는데 그 음식류를 담아서 압록강에 버린 거고요. 여권은 챙겨서 넣었고요. 그리고 철책을 넘어서 도로에 뛰어내렸는데 제가 이제 강을 건넜으니까 옷이 젖었잖아요. 그래서 흙먼지랑 제가 피도 막 났었고요. 걔 피도 있고 제 피도 있고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걸어다녔어가지고 해산지 중심이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네, 그리고 막 사람들 비명 실제로 지르기도 하고 도로에 부하원들 오토바이 타고도 다니고 차들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죠? GTA인가요? 그 게임 있잖아요. 진짜 그걸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막 착각이 막 들었었고요.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제가 뛰어내린 곳은 제방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로 뛰어올라서 위에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그 쓰러졌던 군인이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에 초소에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서로 눈이 마주치고 저는 뛰어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가 철책 안에서 막 욕하면서 야 이 새끼야 서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손가락 들고 욕하고 막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 막 이러고 왜냐면 따라와요? 안 따라오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나서 자란 고향이고 달리기에서만큼은 잡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사실 안 들고요. 빨리 산으로 숨어 들어야 된다는 생각만 있었고 그때는 그냥 약간 소위 말해서 반쯤 약간 미쳐있는 네, 상황이었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안들이 쫓으면 저희가 산에 들어가면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산에서 우리는 칼도 들고 있고 돌도 들고 있으니까 얘네가 못 들어와요. 판단을 밤이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군인들과 북한 군인들은 그게 아니니까 또. 그리고 얘네가 웃긴 게 출구를 못 찾아서 지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철책을. 할머니가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어릴 적에 할머니한테 간식 사탕 얻어 먹으러 많이 다녀가지고 골목골목 진짜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서 솔직히 그 안에 들어가서는 뛰지도 않았어요. 얘네가 뭐 어쩔 거예요 밤에. 그래서 걸어서 이제 집까지 이동을 했었고요. 한 1시간 넘게 이동해서 집에 도착을 했죠. 네. 점점 어두워지고 밤이니까 그리고 북한은 생각보다 폭력이 흔한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바라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상한 거는 제가 흰 신발을 신었다는 거 이제 북한에서 흰 운동화를 많이 안 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흰 운동화를 그냥 신고 그럼 건너갔어가지고. 북한에서 어떤 색의 운동화를 주로 뭐 다른 뭐 네이비색이나 뭐 블랙이나 약간 좀 어두운 네, 계열. 하얀색은 잘 안 신었던 것 같아요. 사실 놀랐다고 하면 저는 압록강물이 차가워서 놀랐었고요. 처음 한 발 진짜요? 딛고 놀랐었고요. 진짜 놀라서 발 디뎠다가 무릎까지 잠겨 다시 뒷걸음 쳤어요. 그랬다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이제 건넜고, 절반쯤 걸을 때 좀 화가 났어요. 그냥 그럴 때 눈물이 나요. 저는 뭔가 억울하잖아요. 나는 왜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삶을, 그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냐, 근데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나고, 막 앞이 가려서 보니까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분도 느꼈던 게, 저는 17살 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중국의 해상 같은 경우는 밀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본 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쇳덩이를 560kg 정도 메고 산을 3-4시간 걸어서 중국에 날라다 주고 또 건너오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압록강을 도강한 경험은 많이 있는데, 그 쇳덩이를 메고 산을 오르다 보면 힘들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내려놓으면 다시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좀 막 세상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있었거든요. 진짜 내일부터 다시는 이걸 안 한다라고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 엄마가 막 믿기도 하고 막. 근데 다음날 아침에 또 돈 받으면 한 번 더 할까 막 이러면서, 인간의 욕심이. 근데 뭐가 됐건 간에 제가 어머니한테 도착을 해서 한 2-3일 지나서 브로커에게 산에 올라서 연락을 해보니까, 브로커가 이미 그런 사달이 있은 걸 알고 있었고, 뭔 사고를 쳤냐고 저한테 이제 책망도 했었고, 국경이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특별 경비가 내려왔고, 이번 이 네, 사건 제가 때문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원래 약속하기는 넘어가서 3일 뒤에 사람 보내서 넘기로 했는데 다 취소고, 6월 2일이나 3일에 다시 좀 시간 지나서 하자, 그 사이에 잘 숨어 있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의 그 반응은 어떠셨어요? 사실 두드리지, 뭐 어머니라고 소리쳐 부르지도 못하고 문만 두드렸었고요. 뭐 후드 다 뒤집었으니까 알아도 못 봤고요. 그냥 막 이제 문 열려 나온 어머니를 막 붙잡고, 북한은 도적이 많으니까 문을 잠그거든요. 그래서 그 대문 잠근 거 열고 막 밀고 들어가서 집안에 들어서서 이제 모자 보고 저예요, 이제 저 왔어요 라고 했고요. 어머니 그냥 바로 주저앉으셨고 다리 좀 풀리셔가지고, 이 도깨비 같은 놈이 막 올 것 같더라니 진짜 왔네 막 이러고, 미쳤다 막 이러고. 우셨겠네요, 어머니는. 네, 엄청 우셨죠. 저는 그냥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어머니에게 빨리 이제 행동을, 왜냐면 서로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야 똑같이 같이 움직이니까. 네. 그쵸. 그 아버지까지 앉혀놓고 막 이야기 다 하고. 네. 첫날은 집에서 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막 새벽 11시, 새벽이란다. 오전 11시에 막 눈 떠가지고, 눈 떴더니 막 엄마랑 아빠 이러고 있고. 신기해서 놀래가지고 저도. 또 와 있으니까. 네, 안 바뀐 거죠. 3년 떠나 있다 왔으니까. 이거는 그 아버지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겠다. 네,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랑 성향이 제가 잘 맞으셔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제가 모셔간다, 어머니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했었는데,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감동받아가지고. 친아들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와이프랑 딸이 2명 있어요. 남한에 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돈도 잘 안 보내주셔가지고, 아버지는 저한테 기대를 안 하신 거죠. 이미 마음을 내려놓으셨는데, 네 엄마라도 데려가서 나한테 가끔 돈이나 보내주면 고맙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아버지까지 데려가겠다 하니까 감동받았다고. 그럼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한국 사회를 알고 계셨겠네요. 너무 가고 싶어 딸이 하셨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면은 근데 제가 본 영상에서는 네. 아이폰으로 이렇게 사진도 찍어 오셨다고. 많이 찍었죠. 네. 그 북한에서. 찍었던 이유가
지금도 어머니랑 막 이제 아웅다웅하는 부분이 그게 있는데 그걸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머니는 두려워하셨어요. 제가 건너오신 이후로 두 명도 못 나오는데 한 명이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발각되면 이제 사돈의 팔촌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간다라는 제가 태평한 마인드를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야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의심하고 이제 확신을 줘야 되니까 이제 막 사촌 동생이랑 친척들 모아놓고 막 사진도 그 스노우라는 어플이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그 캐릭터에서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날씨도 보여주고 배틀그라운드 너무 신기해 지금. 배틀그라운드 뭔가 게임도 막 가끔 보여주고 네. 잠깐 북한에서 지금 한국에 있다가 북한에 넘어가서 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맞아요. 영화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저는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북한판 소리 두 개 한다고. 놓고 이제 비교하면서 봐라 이게 어느 게 더 낫냐 디자인이 아. 어떻고 막 이거는 저장 공간이 그 어떻고 가상의 뭔가 드라마잖아. 사랑의 불시착에서라 볼까 말까. 아침에 그 북한에서 산에 막 숨어 있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생각이 이게 뭔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남한에서 3년 살았지만 지금 있는 것은 북한이고 막 북한 옷도 입고 있고 와. 안 믿겼어요. 그리고 주변 저한테 핸드폰이나 여권, 신분증 이런 게 없었으면 저도 못 믿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다시 와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4개월이 걸렸던 부분이라 북한에 제가 22일 정도를 있었는데 그걸 막 시간별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 양이 방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막 풀어내는 게 저도 막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긴 해가지고 22일이라는 시간을 네.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 그 10일 정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는 그 안에서 아 휴가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진짜 북한에 언제 가보겠어요. 그래서 먹고 싶었던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진짜 강철 멘탈이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거의 뭐 배달하듯이 이제 어머니 농막국수 먹고 싶어요. 뭐 돈 가져왔어. 제가 또 현금도 좀 있었고 그럼 어떤 근데 현금을? 중국 북한? 돈으로 챙겼어요. 중국 왜냐면 돈? 근데 살짝 놀란 게 어머니가 돈이 저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보내드렸던 돈이 있으니까 그걸 모아놓으셨구나. 함부로 못 쓰니까 돈이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냥 그 중국 돈에서 북한에서는 중국 돈 100원이면 뭐 충분히 엄청 많이 먹을 거에 대해서만큼은 네. 그러니까 계속 인조고기밥도 먹고 막 대동강 맥주 사오고 막 했는데 제가 3년 동안 그리워했던 고향의 음식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한의 삼겹살이 생각나고 카스가 생각나서 좀 충격이었어요. 그게 짜장면이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먹기 전에는 이런 맛이었겠지 하고 먹었는데 그 예상과 달랐다는 네, 건가요? 맞아요. 배고플 때 먹었던 맛이랑 또 다시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먹는 맛이랑은 저 지금 북한 음식 먹으라면 못 먹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군인을 매수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요. 이제 어머니가 한 명이 강을 넘는데 제가 이쪽에서 남한에서 알아봤던 비용이 1,500만 원이었는데 1인당 그 안에서 쓰려니까 3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 친한 형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이게 도청을 당했어요. 한 10분 넘게 통화를 어머니가 저 대신 했는데 그래서 북한 보위부에서 도청을 해서 그 혜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백공구라고 불리는 보위부가 돌아다니면서 도청 감시도 하고요. 집안에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뭐 남한 영화 보는지 전자파가 있는지 체크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 때나 문을 따고 가택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막대한 애들이다 보니까 통화가 이제 도청당하고 그 전화 발신지가 뜨는 제가 산에 올라간 그 지역이랑 그 지역에서 탈북한 강우란 이름이 나오는 애를 찾으니까 바로 제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와서 잠복하고 저희 집이 잘 보이는 맞은편 집에 얘네가 잠복하고 감시를 했었고요. 저는 그걸 모르니까 마음 놓고 막 산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막 이제 결국 그 브로커가 어느 날 6월 8일인가 강에 나와라 해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저는 그 군인들이 왜 한 명 늘어났냐 불어났냐 하면 추가됐냐고 하면 그냥 시골에서 온 친척인데 같이 넘는다라고 이제 이미 말을 맞춰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막 그 보위부에서 덮쳐서 막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구타도 있고 막 집안을 막 수색하고 그 손전등 불빛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게 보위부가 쳤구나 느껴서 들은 못 갔어요. 무섭잖아요. 막 그래서 그 밖에 있다가 또 동네 친척집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막 지금 어머니가 이 상황이니까 좀 뒷수습을 부탁한다 이야기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집에도 들어온 거예요. 보이면서 그래서 친척집에도. 네 진짜로 그 집 안에 들어간 순간에 제가 신을 안 벗었는데 보위부입니다. 집 수색 좀 하겠습니다. 그 말이 딱 들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니까 그 보위원 앞에 제 할머니가 막아서 있고 걔가 제 얼굴에 막 그 등을 비치길래 모자를 쓰고 이제 바로 그냥 돌아서서 뒤에 담을 넘어서 산으로 뛰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또 제가 뛰니까 따라오잖아요. 두세 명은. 근데 산 중턱까지 뛰어 올라갔는데 북한산에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등을 비치면 제가 산 중턱에 올라가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섰어요. 어차피 오르막인데 뭐 얘네 올라오면 뭐 산엔 다 돌이 널려 있고 네 그래서 섰고 얘는 따라오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되니까 대치 상태인데 얘네가 어머니랑 아버지를 끌어다가 학교 그 담장 밑에 제가 보는 산 밑에 데려다가 구타를 냈어요. 어머머머. 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눈이 뒤집혔어요. 어머니 비명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사람이 저로 인해서 어머니가 매 맞고 있는데 이게 제정신까지는 아무리 이건 T라고 이제 이성을 유지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 싸우다 죽어야겠다. 그냥 그 마음 하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뛰진 않았고요. 그냥 뛸 정신도 아니었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 머릿속에 충돌하는 거죠. 얘네랑 내가 막 싸워서 열댓 명을 이길 순 없으니까 누군가 한두 명을 어머니 때린 새끼는 죽여야겠다 이 생각뿐이었고 그 와중에 어머니가 이제 막 쟤 내 아들 아니라고 막 일부러 큰 소리로 탈영병이라고 막 그렇게 외치셨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신 차린 게 내려오길 원치 않으시는구나 어머니가. 그리고 내가 내려가면 다 죽겠구나. 그래서 앉아서 그럴 때 울었죠.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냥 제가 무기력한 게 너무 화가 나고 구하러 왔는데 어머니를 보이보이 넘겨준 꼴이 되어가지고. 네. 그리고 걔네가 어머니를 때리다가 뭐가 안 되니까 엄마랑 아빠를 잡아서 차량 타고 이동을 했어요.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억장이 무너졌죠. 이제 와 답 없다 이제. 그래서 문 앞에서 들으니까 말소리가 들리길래 얘네 없구나 느껴서 들어가서 엄마 아빠 부탁한다. 그리고 중국도 얼마면 이게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냐. 정치범수용소 가기 전에 이제 그래서 중국도 10,000위안이면 된다라고 해서 내가 다시 중국 가서 돈을 보낼 거고 좀 꺼내달라. 내가 돈을 보내줄 테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면 나는 북한 도당에 찾아가서라도 어머니를 진짜 꺼낸다. 북한에 어떤 이용을 당하더라도 어머니를 구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너무 오려고 압록강까지 뛰어갔는데 이제 날이 밝았고요. 이제 날이 밝으니까 강을 못 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해산 시내를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게 유튜브 채널들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시내에서 고등학교 때 동창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어릴 적에 도움받았던 어머니 친구분들 집에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도 해보고 쫓겨나기도 해보고 뭐 많은 과정을 겪다가 저 혼자 넘어와가지고 6월 11일 날에 넘어왔고요. 그리고 바로 넘어왔던 곳으로 뛰어내려서 다시 건넜고요. 연길까지 택시 타고 이동해서 이제 또 중국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왜냐면 비자를 1개월짜리를 끊었는데 이게 만료돼가지고 공항에서 잡혀서 출경 관리국에 끌려가서 또 조사받았고 막 진짜 많은 일을 겪었어요. 되게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3일 정도 조사받다가 진짜 고마운 조선족 경관분들 만나서 그분의 도움으로 비자도 다시 갱신하고 공항까지 태워다도 주시고 그래서 한국으로 왔죠. 그리고 또 한국 오니까 국정원에서 이제 기다려서 또 조사를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어머니가 아직 북한 땅에 남겨 계시고 제가 뒷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걸 제발 불구속으로 해달라. 근데 제가 끝까지 버티면 이제 구속되어서 3, 4개월 구속돼서 조사받고 감옥에 갈 거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수를 했었고요. 다시 조사를 불구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3, 4개월 안에 어머니를 다시 구출을 해냈는데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조사를 잘 받으신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해산시 보위부장이 이제 저를 다시 잡으려고 내보낸다. 네, 미끼로 풀어줬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들이 오라고 하니까 간 거는 맞지만 조국을 배신할 수 없어 다시 들어왔던 길에 잡힌 거다라고 했지만 그걸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몸에서 중국 돈이 막 몇천 위안 나오고 삼성 핸드폰 막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압수당하고 어머니가 잡힌 건데 그 보위부에서는 하루 한 번씩 와서 제가 다시 집에 왔는지 체크하고 뭐 브로커들 오는지 체크하고 얘네 브로커를 잡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사이에 또 다른 브로커를 섭외해서 집에 보냈고요. 그 상황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꺼내줄 수 있냐. 돈이 얼마 들든 하고 싶다라고 해서 두 번째 얻은 브로커가 진짜 능력이 좋았던 게 군인을 보냈는데 얘가 사복을 입고 가서 똑똑한 게 어머니 집에 대낮에 들어가서 12시에 엄마 아빠를 데리고 그 길을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안 챙기고 데리고 도망친 거예요. 또 기적적으로 어머니가 6월 26일인가 제가 6월 15일에 한국에 들어오고 6월 26일 열흘 만에 어머니가 탈북을 하셨는데 이제 북한에 갔다 오는 사건으로 인해서 탈북자 보호 종료 조치라는 걸 받았어요. 통일부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호 종료 조치를 받으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대학교에 등록금 지원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구나. 브로커 빚도 갚아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빚을 다 갚아갈 때쯤에 이제 한 고마운 어르신 한 분이 유튜브를 보시고 그 철은이 형 채널에 나갔다가 이제
그분이 얘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내가 돕고 싶다. 등록금을 대줄게 라고 하셔서 저는 또 일을 잘하고 있는데 또 이런 제안을 주시니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한 2개월 고민하다가 네,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도. 네, 그리고 지금은 국가장학금 받으면서 물론 그분이 생활비도 잘 보태주시고 또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야기했습니다. 와. 네, 요약해서 이렇게 저희 스토리는 지금은 국민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박사까지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살든 간에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저는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와. 이번에 이렇게 또 인연이 되어서 네.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네.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을 맺어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네가시마스. 기회 된다면 네. 같이 가요, 일본에. 너무 대화 대화.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네. 짜네. 주주와르도 이이네 이이네 찬네를登録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짜네.